네,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통증을 일으키는 척추관 협착증은요, 이 퇴행성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최근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화와 함께 진행되는 퇴행성 질환인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과 치료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척추신경외과 석주환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외과 전문의 석주환입니다. 네, 사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같은 질환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 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제 저희 척추 질병에 있어서 가장 크게 흔하게 이제 질병 유발이 되는 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하고 디스크 탈출증인데요. 두 개 다 모두 이제 척수신경이 척추뼈 안에서 눌려서 생기는 증상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하지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척추관의 뒤쪽, 우리 등 쪽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이고요. 그에 반해 디스크 탈출증은 이 척수신경의 앞쪽, 배 쪽에 있는 디스크가 탈출되면서 신경을 눌러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증상이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신경을 뒤에서 누르기 때문에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오래 서 있거나 하시면은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에 반해 디스크 탈출증은 거꾸로 앞으로 허리를 숙이시거나 오래 앉아있게 되면은 증상이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들어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하지 직거상 검사를 해보면은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다리를 들어 올림으로써 이제 앉아 있는 자세랑 비슷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증상이 별로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경미합니다. 그에 반해서 디스크 탈출증은 굉장히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나이가 들면 허리 디스크와 더불어서 척추관 협착증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어떻게 보면 이제 노화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척추관 협착증은 우리 약해진 허리를 보강하려는 우리 몸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무릎 환자분들 많이 들어보시면은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이제 무릎이 연골이 닳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많이 쓰시고 나이가 드시면은 우리 허리의 연골, 디스크가 닳게 되고요. 연세가 드시면서 주변 근육도 약해지면서 허리가 약해집니다. 그거를 이제 단단하게 보완해주기 위해서 우리 몸이 하는 변화가 바로 이제 인대가 두터워지고요. 그리고 관절이 정상적인 관절에서 많이 두터워지고요.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뼈도 자라면서 우리 척추뼈를 잡아주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변화가 결국에 척추관, 신경이 지나는 통로를 좁게 만들면서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거를 해서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두터워진 인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디스크하고의 차이를 좀 얘기 드렸는데요. 디스크는 말 그대로 디스크 파열, 그래서 갑작스러운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갑자기 터져서 신경을 누르는 게 대부분이고요. 그에 반해서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인대가 점차 두꺼워지고 뼈도 점차 비우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사실은 어렵고요. 증상이 어느 정도 생긴 다음에 검사를 해도 병은 막상 많이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 증상으로는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편하시고요. 허리를 펴서 쭉 젖히면은 통증이 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오래 걷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 오시면 항상 여쭤보는 게 한 몇 분 정도 걸으시면 쉬셔야 됩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짧으신 분들은 3분에서 5분, 조금 기신 분은 30분 정도 거시면은 앉아서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그 외에도 무리한 일을 하고 나면은 저녁에 영치가 빠질 것 같고 뭐 뒤로 쏟아질 것 같다 얘기를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뻣뻣하셔가지고 한참 풀어야지 생활이 가능하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걷다가 힘이 순간순간 빠진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요. 저리고 당기고 무뎌서 내 다리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네. 증상이 있으면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어르신 같은 경우에 아프면 무조건 주사 치료부터 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무분별한 치료로 오히려 병을 좀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굉장히 천천히 진행을 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불편하시면은 좀 시간이 지나면 낫겠지. 이렇게 치부하거나 자연적인 현상으로 여기셔가지고 무분별하게 주사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만 유지를 하시는데요. 사실 한 1, 2개월이 지났는데도 증상 호전이 없다면은 사실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치료 방향을 모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을 키운 사례를 한번 보면서 좀 네.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86세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 한 10여 년 동안 주사 치료도 간간히 받으시면서 운동 치료를 병행하신 분인데요. 그 사이에 이제 정밀 검사를 정확하게 안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는 도저히 어떤 보존 쪽 치료로도 이제 증상 호전이 없다 해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하신 건데 이미 오셨을 때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4군데 그것도 굉장히 심하게 압박이 된 소견을 발견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음 뭐 60대 중반의 남성분 사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이런 케이스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심한 압박이 오랜 시간 유지됐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수술 쪽 치료로 신경관을 넓혀줬을 때에도 신경 자체의 유착 때문에 충분히 감압이 안 된 효과가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물지만 너무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에 빨리 치료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어떤 검사를 좀 받아야 될까요? 네, 일단 척추관 협착증에 MRI가 꼭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MRI 저희 신경조영술이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MRI 신경조영술은 왼쪽에 제일 보시면 정상 신경입니다. 그래서 물기둥 같이 하얗게 보이는 게 보이시는데 실제로 신경조영술은 뇌척수액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뇌척수액이 어떻게 막혔는지를 보여주는 거라서 이 척추관 협착증에 있어서 진단에 있어서 가장 특화된 검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경 압박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정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환자분, 보호자분도 병의 어떤 심각성이나 치료의 필요성을 깨닫고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자세를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검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한 진단 후에 좀 치료를 결정을 해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 드리듯이 이제 MRI 신경조영술 그리고 MRI도 체크를 해가지고요.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 되고 왼쪽에 보시듯이 비교적 영상의학적으로 이제 양호한 신경 압박 소견 그리고 증상도 양호하다면은 비수술 치료, 도수 치료나 뭐 운동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 이런 걸로 조금 더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굉장히 영상의학적으로도 심각하게 압박 소견이 보이고 증상이 오래되고 심하다면은 사실 비수술 치료로는 한계가 있다고 사실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을 먼저 한 이후에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사실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허리가 아프신 분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유, 뭐 이러다가 이제 이거 어차피 늙어서 그런 거다라고 네. 방치를 하시거나 또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수술 너무 큰일 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 자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시고 네. 정말 더 부담스러워 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환자 보호자분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80세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80세 정도가 넘으신 분들은 이제 본인이 아니면은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수술을 받아주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걱정을 하고 오시는데요. 네. 사실 그 정도가 되셨는데도 수술을 고려하신 분들은 증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거의 집 밖에도 잘 못 나가시고 바깥 생활이 안 되시고 그래서 엉치 통증도 심해서 잠도 잘 못 주무시는 이런 분들이 사실 수술을 고려가 오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수술을 해서 통증에서 해방이 된다면은 이제 삶의 질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오기 때문에 운동도 열심히 하실 수가 있고요. 사회적으로 고립도 안 되시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논문에서 마치 실제로 건강 수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지금 자료화면에 나가고 있지만 스파인이라는 그 자료에 대한 발표한 논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스파인이라는 저희 척추학회에서는 이제 SCI급의 유명한 이제 논문에 실렸던 논문인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운동 능력이 향상이 되기 때문에 신체 기능 전반적으로 향상이 돼서 결국에는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고요. 사실 하나 꼽자면은 이제 어떤 수술을 받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고령인 환자분들께서는 이제 환자분에게 부담이 아무래도 적은 수술을 해서 좋은 효과를 내야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심각한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 치료가 좀 꼭 필요하다라는 건데 어떤 치료가 좀 요즘에는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치료를 보기 전에 먼저 원인을 좀 간단하게만 짚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아까 얘기 드렸지만 제일 큰 원인은 신경을 뒤쪽에서 두꺼워진 인대가 뒤쪽에서 누르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추가적으로 얘기 드리면 척추전방 전이증이라고 뼈가 어긋났다는 얘기를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척추뼈가 어긋나면은 척추뼈로 인해서 형성되고 있는 척추관이 어긋나기 때문에 이 터널이 어긋나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척추관이 자연스럽게 좁아질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스크가 내려앉아서 디스크가 터진 경우하고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인 인대가 두꺼워진 경우에 대해서 수술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대가 두꺼워져 가지고요. 신경이 눌리면서 생기는 거고 결국에는 그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의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이 시행하던 이제 유압술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사못을 박는 수술인데요. 이제 신경이 눌리는 게 뼈 그리고 인대, 디스크 때문에 눌린다고 해서 뼈와 관절과 디스크를 모두 제거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사실은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출혈량도 많고요. 수술 시간도 길고 그리고 골융합술은 이제 뼈가 붙어야지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치료 시기도 굉장히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들이 이제 고령의 할아버지, 할머니만께는 굉장히 좀 무리되는 수술이 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는 뼈와 뼈 사이로 접근을 하는 이제 인대 재건술이라는 이제 치료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등을 만져보시면은 오돌토돌하게 뼈가 네. 만져지시는데요. 네네네. 그 사이사이로 들어가면은 바로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인대를 제거하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정상 조직, 뼈나 그리고 디스크 이런 것들을 최대한 보존하고 인대만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뭐 주요 원인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럼 인대가 사실은 좀 필요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네. 근데 이게 나중에 나이가 들면 더 비정상적으로 좀 커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듯이 허리가 약해지면서 저희 몸이 허리를 잡아주기 위해서 사실 인대가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대를 제거하고 나서 저희가 인대 재건술이라고 해서 인공 인대를 다시 그 자리에다가 잡아주고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인대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이라고 네. 볼 수가 있겠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좀 두 번째 시술 같은 경우는 후궁 절제술은 어떤 수술법인가 보죠? 후궁 네. 절제술은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디스크 때 하는 건데요. 이게 좀 전문적이긴 한데 네네네. 이제 저희가 가시돌기 사이로 들어가는 수술법은 정중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영상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관절이 최대한 보존이 됩니다. 네. 네, 일반적인 후궁 절제술은 오른쪽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관절을 조금 손상을 시키고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시돌기 사이로 들어가서 인대를 제거하는 수술은 양쪽 관절을 다 살리기 때문에 아까 유압술처럼 관절을 제거했을 경우에 결국에 나사가 필요한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절을 살리고 최대한 척추 불안정성도 없이 유지를 하고요. 나사못도 박지 않고 그렇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뼈를 자르지 않고 협착증의 주 원인인 두꺼워진 인대만을 제거하는 수술, 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보면서 좀 설명을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네. 처음 케이스는 77세 남성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뭐 무분별한 치료를 유지해왔던 분 사진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속 낫겠지 하시고 주사 맞으면 또 괜찮고 이렇게 지내시다 보니까 어느새 네 마디가 너무 심하게 막혀 있는 소견이 보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네 마디 협착증을 유압술로 치료를 한다면은 나이도 77세시고 범위도 레벨도 4레벨 안에 되기 때문에 굉장히 환자분한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적으로. 그런 반면 그런 이제 유압술에 비해서 이제 신경 강압술 및 인대 재건술을 시행하면은 사실 이 정도로 네 마디를 해도 수혈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도 잘 풀리고 환자분도 증상도 좋아지고 허리가 이제 유압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사를 받게 되면 허리 유연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인대 재건술을 시행하게 되면은 유연성도 그대로 유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령인 환자분들에게 굉장히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90대 분도 이렇게 받으시나 봐요. 90세 여성의 이제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90세 분도 많이 받으십니다. 물론 이제 그러세요? 80세가 많으시긴 하고요. 네네네. 90세도 80세에 비해서 적긴 하시지만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오십니다. 처음에는 사실. 그렇지만 이제 환자분 병을 일단 확인하고 충분히 수술적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은 이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 90세 환자분 사진을 보시면은 아래 두 마디는 사실 예전에 골 융합술을 시행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골 융합성의 가장 안 좋은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근접 인접 마디가 좀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분도 유합술을 시행한 위에 두 마디가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환자에 있어서 위에 두 마디를 또다시 융합술을 시행한다면은 결국에 이제 허리의 네 마디가 움직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허리 유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고, 더더군다나 90세 여성분이기 때문에 어떤 뼈도 이제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일 거고, 나사못으로 이제 고정을 해놔도 뼈가 못 이기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출혈량도 많기 때문에 수술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이렇게 가운데로 들어가서 인대만 제거해주고 나오게 되면은 이제 환자분 부담도 굉장히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적고 치료 회복 기간도 굉장히 짧기 때문에 결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희가 보여드릴 사례는 예후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자분의 치료 시기나 또 나이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 증상으로 고민이신 분들께서는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주셔서 고민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와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제가 조금 무리를 해갖고 근데 예전에도, 그전에도 이렇게 오래 걷거나 이렇게 하면 다리가 좀 아프고 그랬었는데요. 네. 얼마 전에 조금 몸이 좀 무리를 해가지고, 그때 더 이 다리가 엄청 갑자기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네. 심하게 막 다리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는데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성형술인가 수술은 아니고 성형 네, 시술인가 시술을 받으셨군요. 네네, 시술을 받았는데도 그렇게 효과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당시 주사나 이렇게 맞으면 또 괜찮았다가도 네. 또 안 맞으면 다시 또 이렇게 아프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서울 어디에 병원에 협착에 대해서 치료를 받으러 다녀봤는데도 그게 그렇게 효과가 없고, 조금 힘든 일을 하거나 서서 있거나 그러면 이 다리 엉치나 다리 쪽으로 굉장히 아프고, 그렇게 너무 아프다 보니까 막 신경도 예민해지다 보니까 이 몸 자체도 너무 다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시군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다리가 아프니까 어디 움직이는 거를 다리를 오래 걷거나 일을 조금만 좀 집안일을 힘든 일을 좀 하면은 금방 무리가 와서 더 좀 심해질 것 같아요. 네. 어떻게는 계속 병원을 다니셨는데도 네.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네. 이미 진단을 받았어요. 받으셨네요. 네. 시술도 받으셨는데 효과가 네. 없었고요. 자, 그럼 이분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상담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제 연세도 여쭤보고 싶은데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60세요. 60세세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증상이 나오실 때가 된 걸로 보이고요. 사실 네. 이제 MRI까지 찍고 진단을 하셨으면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신 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증상이 경미하고 영상학적으로 좀 양호한 소견이라면은 시술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물리치료, 주사치료, 이제 아까 얘기하신 성형술이라도 얘기를 하셨는데 신경성형술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실제로 지금 병은 척추관, 신경이 지나는 관이 좁아진 게 문제입니다. 근본적 원인은 좁아진 거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의 시술, 아까 얘기하신 성형술은 신경관을 근본적으로 넓혀주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느껴보셨겠지만은 시술해서 효과를 별로 못 보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사실은 척추관을 직접적으로 근본적으로 넓혀주는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실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좀 치료가 더 도움이 될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시술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어쨌든 정확한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생활에도 굉장히 지장을 받고 계신 걸로 보이고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시술로 이제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수술적인 단계로 들어가셔야 되는데 저희가 네. 오늘 지금 인대 제거술이라는 수술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네네. 방법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보시면서 요즘 수술을 어떻게 보면 거의 시술에 가깝게 좀 네. 네. 예, 물론 이제 전신 좋아졌죠? 마취는 네. 합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3cm, 4cm 정도만 째고 수술을 네. 하고요. 그래서 뭐 걸어 다니시고 이런 건 당연히 다음날 다 하시고 한 5일 정도, 5일에서 일주일 정도면 다 퇴원해서 일상생활 가능하시니까요. 굉장히 치료 회복도 빠른 수술법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그래서 인대가 이제 많이 좀 비대한지 아닌지 한번 좀 네. 알아보시고 나서 그렇다면 인대 제거술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정확한 저희가 전화 상황이기 때문에 진단은 좀 어렵지만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시청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네, 네, 저희 어머니가 네네네. 80이신데, 네, 척추 협착증 이렇게 진단을 올 4월에 받으셨어요. 네, 그래갖고 지금 이제 다리까지 다 너무 저려서 이제 네. 병원도 한 두 군데를 가봤는데, 네. 네, 농사를 많이 지으셔서 근육이 없으셔서 수술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어요. 아, 근육이 없으시다. 네. 네네. 근육이 이제 이렇게 너무 없어가지고 수술도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으셨는데 엄마가 지금 그것 때문에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도 너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신경 시술도 받아보고 하셨는데 주사도 너무 많이 맞으시니까 이제 그게 듣지도 않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80이신데 100세시대인데 더 사셔야 되는데 수술로 그러니까요. 가능한 방법이 없으실까 네. 싶어서요. 자, 요즘 이제 80대시고요. 예, 네. 학장술도 있다 그러고 지금 금방 이제 전문의님 말씀 들으니까 네. 또 지금 뭐 인대만 이렇게 해도 된다는데 그런 걸로 가능하실지. 네, 인대로 제거하는 걸로 할지 네네. 아니면 권유받으신 수술법은 확장술이요. 네, 아니요, 그걸 권유받지도 않고 전혀 안 된다는 판단을 받았어요. 아예 그냥 안 된다. 네. 예, 근육이 없기 때문에 수술 자체가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으셨거든요. 자, 근육이 그래서 없으면 이제 아예 이제 치료가 네. 좀 어렵나요? 아마도 이제 아마 유압술 쪽을 고려를 하시는 선생님께서 보신 걸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네. 유압술이나 이런 큰 수술을 요하게 되면은 이제 몸이 조금 근육도 충분히 있고 뼈도 튼튼하고 이래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술할 수 있는 적응증이라고 하는데 적응증이 좀 부합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처럼 신경강압술하고 인대 재건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80세, 90세 분들 굉장히 많이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많이 허약해진 분들도 사실 조금만 인대만 제거해주고 신경만 풀어주면 되기 때문에 많이들 시행을 하시고요. 실제로 경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우선은 네. 이제 정확한 다시 한번 진단을 통해서 네. 인대 제거술이 네. 재건술입니다. 네, 이 인대 재건술이 네. 가능한지 아닌지를 한번 좀 네.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함께 해보셨고요. 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네. 보면서 계속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네, 84세 여성분이시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사진 보시면 84세에 비하면 굉장히 허리는 좋으신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 좀 특징적인 거는 이제 사호번이 아까 제가 협착증의 원인 중에 하나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사호번이 약간 어긋나 보이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간 어긋나 있는 1단계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환자분들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인대 재건술을 시행하면은 양쪽 관절을 보존을 하기 때문에 이 인대 재건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척추 전방 전이증이 있으면 유압술을 많이 고려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뼈가 어긋나 있기 때문에 나사로 고정해주는 수술을 이제 권유를 많이 하게 되는데 나사못을 고정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인전마디가 또 나빠질 가능성도 있고 뼈도 이제 약하신 대부분 이제 또 여성분들이 뼈가 좀 약하십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는데 인대 재건술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인전마디가 나빠질 확률도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술을 한 번 하고 재수술 없이 오랫동안 이제 편안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80대 역시 중반 여성분이신데요. 네,
그래서 83세 여성분이시고요. 허리 사진을 보시면은 네,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이신 데가 사실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보시면은 좀 있으면 낫겠지 하시면서 주사 치료를 여러 번 받으시고 이것저것 치료 받다 오시는데 이분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이제 찾아오셨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왼쪽 사진을 비교해 주시면은 가운데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쭉 길게 이어지는 이제 흰색 이제 뇌척수의 흐름이 보이는 부분인데요. 네, 잘 뚫려 있는 부분이 보이고 굉장히 이제 출혈량도 적고 회복도 빠르게 해서 치료가 잘 됐던 케이스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남성분의 사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이 좀 세 곳이나 좀 많은 어떻게 네. 심각한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진을 왼쪽 사진 보시면 수술 전 사진 보시면은 이제 네. 척추 간 쪽으로 이제 신경이 내려가는 게 보이는데 실타래처럼 좀 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이제 압박 소견이 굉장히 심했던 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주사 치료나 이런저런 보존적 치료를 쭉 유지를 해오시다가 이제 효과가 없어서 마셨던 분이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수술 세 군데를 하고 나서 오른쪽 사진 보시듯이 이제 척수관이 쭉 뚫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사진만으로도 굉장히 좋아 보이시고요. 경과도 사실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분 만나볼까요? 네. 이분은 이제 네. 83세 역시 80대시고요. 네, 계속 아까부터 비슷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 80대가 넘어가시면 사실 한두 마디 가지고 오신 분은 잘은 안 계십니다. 아, 그러세요? 그만큼 이제 이것저것 치료를 하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도 결국에 5곳을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남성분은 아무래도 이제 신체 조건이 여성분들보다 조금 좋습니다. 아. 혈액량도 좀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4선 바디를 하더라도 수혈도 하지 않고 일주일 만에 퇴원하시고 이렇게 경과도 굉장히 빠르십니다. 좋고요. 네. 자,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해드렸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평소 질환 또 치료 시기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술도 중요하지만 수술을 좀 잘 관리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시게 된 이유가 결국에는 허리를 많이 쓰셔서 허리가 나빠져서 하신 거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분명히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척추 근력 강화 운동이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허리가 약해져서 생긴 협착증이기 때문에 허리를 튼튼하게 유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이제 많으신 분들은 사실 척추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실 수는 없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걷는 전신 운동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해주시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조금 이제 척추 근력 강화 운동을 좀 하실 수 있다면은 흔히 슈퍼맨 자세처럼 엎드려서 팔다리 들거나 그리고 요즘에 이제 조금 유행하는 플랭크 운동 이런 네. 것도 열심히 하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주범인 두꺼워진 인대를 제거하는 인대 재건술 설명해 주셨는데요. 좀 특징을 하나하나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인대 재건술은 일단은 비교를 하자면은 일단 아무래도 척추골 융합술하고 비교를 하면은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척추골 융합술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이제 신경을 누르는 원인을 디스크, 인대, 관절, 뼈 모든 거를 다 제거해서 나중에 이제 뼈를 다 제거하고 관절을 제거하다 보니까 허리가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 나사못으로 고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요. 결국에 출혈량도 많고 수술 시간도 길고 아까 얘기 드렸듯이 뼈가 이제 아물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는 시간까지 회복 시간도 굉장히 깁니다. 그에 반해서 인대 재건술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 드렸지만 이제 인대만을 제거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출혈량도 적고요. 회복 시간도 굉장히 빨라서 장점이 굉장히 많은 수술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제 논문에도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된 네. 치료라고 좀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자, 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수술 후 뭐 부작용이나 주의할 점들 어떤 게 있을까요? 수술 부작용으로는 이제 일반적인 수술 부작용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워낙에 저희 척추 수술 중에서는 이제 최소 침습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크게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결국에는 저도 이제 항상 얘기 드리지만 수술을 아무리 받으셨다고 해도 20대, 30대 허리로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를 꼭 하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수술 후에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이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이제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재발 방지도 마찬가지로 허리 관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운동도 중요하지만 이제 허리를 많이 쓰셔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조금 덜 쓰려는 노력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많이 구부리는 자세,
그리고 무거운 거를 자꾸 드시거나 바닥 생활을 자꾸 자식 생활을 하시면 허리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생활 습관도 개선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석주환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